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쌤이에요. 제가 사실 올해 되게 많은 그런 평가원 기출들 혹은 교육청 기출들 문제 풀이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요. 참 현실을 살다 보니까 쉽지 않네요. 그래도 이제 중간고사도 어느 정도 끝났을 것 같고 이제 다시 수능 모드로 돌입을 해서 다시 화학원을 열심히 공부하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3월에 있었던 전국 연합 학력평가 문제지 1번부터 20번까지 좀 친절하게 해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화학원 모의고사 본 지도 좀 됐고 공부한 지도 좀 오래된 것 같다. 좀 나 감 좀 떨어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볍게 선생님 풀이 영상 들으면서 아 맞아 이런 내용 있었지 라고 복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1번 화학의 유용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기억의 암모니아는 녹였을 때 염기성인 물질이고요. 아세트산은 탄소와 다른 원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탄소화합물이 맞죠. 산화칼슘을 물에 반응시키면 음식물을 데울 수 있다는 건 열이 방출된다는 거니까 발열 반응은 옳은 설명이 되겠네요. 화합물 AB2와 CB2의 화학결합 모양이 나와 있는데 이 AB2처럼 대괄호가 있으면 이온결합이라는 뜻이고 A 하나와 B 두 개로 결합되어 있으니까 가운데가 A가 되겠네요. 이때 껍질이 두 개 남아있고 2 플러스 양이온이니까 A는 마그네슘이 되겠고 B는 껍질이 3개고 1가 음이온이니까 CL이 될 거예요. 오른쪽으로 옮겨서 CB2는 공유결합 물질이고 가운데 있는 원소가 C일 텐데 이때 두 개의 공유결합을 하며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이주기 원소니까 C는 산소가 되겠죠. 마그네슘과 CL은 둘 다 3주기 원소니까 맞고 AC는 마그네슘과 산소의 이온결합 물질인데 고체 상태일 때는 전기 전도성이 없죠. CB2는 공유결합 물질인데 이때 산소는 염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더 크기 때문에 전자쌍을 당겨와서 부분 음전하를 띨 거예요. 마이너스 70도씨의 밀폐된 진공용기에 드라이아이스를 넣어놓고 시간에 따른 이산화탄소 기체의 양을 보면 알짜 승화가 일어나면서 기체의 양이 이렇게 증가를 하겠죠. 그때 ET라고 하는 시간의 동적평형에 도달하면 승화 속도가 고체, 기체 변하는 게 서로 같아서 양이 변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가능한 반응을 가역반응이라고 하고 A보다 B의 양이 더 클 거죠. 3T에서는 이미 동적평형에 도달했기 때문에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아 이 값은 1과 같을 거예요. 그래서 답이 기억만 옳습니다. 수소와 이주기 원소 XY로 구성된 분자이고요. 이때 XY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니까 CNOF 중 하나일 거예요. 가에서 보면 단일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X는 산소일 거고 Y는 단일 결합을 4번 하는 탄소이겠네요. 가와 나에는 같은 원소끼리 공유결합하고 있는 무구성 공유결합이 존재하고 비공유 전자쌍은 산소가 2개씩 2개니까 4개, 나에서는 산소가 2개씩 하나 있으니까 2배는 옳은 설명이에요. 가의 분자 모형은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2쌍씩 중심 원자 2개에 있어서 직선이 유지될 수 없죠. 그래서 3번만 옳습니다. 산화환원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고 반응 계수는 맞춰져 있으니까 이동한 전자수가 어떻게 잘 맞는지만 보면 n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MnO2에서 Mn의 산화수는 4이고 아이오딘 음이온에서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반응이죠. 이때 산화수를 반응 전후 둘 다 알고 있는 아이오딘 기준으로 1이 증가할 거고 그때 반응한 원자는 2개예요. 그러면 반대쪽에서는 산화수가 감소하는 반응이 일어나야 되고 망가니즈 원소는 하나만 반응했으니까 한 번에 2개의 산화수가 내려가야 되는 거네요. 그럼 Mn2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니까 니은은 틀렸고 이렇게 산화수가 감소하는 반응은 환원 반응이니까 산화제는 옳은 설명이에요. 아이오딘의 산화수는 증가하니까 디귿만 옳은 설명입니다. 다음은 반응 가와 나의 화학 반응식이고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보존이 되어야 되니까 NaCl, CO2 제외한 H2O가 동그라미 기억에 들어가야 해서 기억은 옳은 말이에요.
수산화 마그네슘과 염산을 반응시키면 MgCl2가 되어야 하니까 HCl 앞에 반응 계수 A는 2가 되고 나머지 마그네슘과 Cl 두 개를 재우면 H2O가 두 개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반응 계수 B도 2가 되겠네요. 따라서 니은도 옳은 설명이에요. 가와나에서 HCl 1몰과 반응하는 각각의 반응물의 질량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화학식량이 주어져 있으니까 몰수만 따라오면 되겠어요. 가에서는 NaHCO3의 1, 나에서는 2분의 1이 들어가게 될 거고 여기에 화학식량 84와 58을 곱하게 되면 분모가 29가 돼서 이 84의 절반보다 값이 작죠? 그러니까 나눔값은 2보다 클 거고 5번이 옳은 설명이네요. 2, 3주기 바닥 상태 원자 X부터 Z에 대한 자료에서 S전분의 P전의 값이 나왔어요. 이 값이 1이면 O나 Mg 중에 하나이고 이때 홀전자 수가 A일 때 A-1의 홀전자 수를 갖는 Y가 있어요. 마그네슘의 홀전자 수는 0이기 때문에 홀전자 수가 음수인 건 말이 되지 않아서 X는 산소가 되고 홀전자 수는 2가 될 거예요. 그럼 얘는 홀전자 수가 1, 얘는 3이겠죠? S전분의 P전이 4분의 5인 거는 둘이 더해서 전체 전자수로 생각하고 9번의 플로우린을 생각할 수 있고요. Z는 1.5니까 4피카 중 하나인데 홀전자 수가 3개이려면 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기억에 2가 맞고 원자가 전자수는 X에 5, Z에 P를 넣으면 6개가 5개보다 많으니까 옳은 설명이에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Z에서 P, Y에서 F인데 3주기 이내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훨씬 많죠? 자연계에 존재하는 C2H3A에 대한 자료이고 분자량에 따른 존재 비율을 보니까 분자량의 종류는 총 4가지 그리고 존재 비율은 총 합쳐서 100%가 되게 주어져 있어요. 동위원소는 A 2가지만 존재하고 그때 얘네가 몇 개 모이는 분자여야 4개의 분자량을 가질 수 있냐예요. 우리 이거 파스칼 삼각형처럼 A가 하나만 들어갈 때는 분자량을 2종류 다른 걸 만드는데요. A가 2개 들어갈 때는 2m, 2m 더하기 2, 2m 더하기 4라고 하는 원자량의 합 3가지를 만들기 때문에 분자량이 3가지 존재해요. 그렇다면 이 4가지는 A가 3번 모일 때일 테니까 니은이 맞는 말이에요. 동위원소에서 중성자 수는 질량수가 큰 쪽이 더 크니까 기억은 틀리고요. 평균 원자량만 생각하면 되는데요. 쌤이 이 분자량을 갖는 존재 비율은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에 곱하기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만나야 되니까 고배 확률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가장 가벼운 거, 가장 무거운 거 기준으로 해서 이 AM과 M 플러스 2가 A 대 B라고 하는 존재 비율로 존재한다면 얘는 A 세제곱, 얘는 B 세제곱, 얘는 A 제곱 B, 얘는 A B 제곱에다가 자리 바꾸는 3C1, 자리 바꾸는 3C2를 곱해줘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독립확률처럼. 근데 이게 지금 이미 1대 3대 3대 1이니까 A랑 B의 값은 서로 같아야 돼요. 그래서 평균 원자량은 중간에서 만들어지는 M 더하기 1이다. 이게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9번에 원자 X부터 Z에 제2 이온화 에너지가 있고요. Cl, 칼륨, 칼슘 중 하나일 때 칼륨의 1족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값이 가장 큰 원소에 칼륨을 매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제2 이온화 에너지가 3055 가장 큰 Z가 칼륨이 되겠고요. 제2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은 족은 2족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칼슘, 여기다 Cl을 주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옳은 말이고 2차보다 3차가 엄청 커지는 거는 2족의 특징인 거고 칼슘이 2족인 거니까 맞는 말이에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화 제프값은 칼륨과 칼슘을 비교했을 때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에 있을 때 크니까 틀린 설명이고 3번만 맞겠네요. 표는 원소 X부터 Z로 구성된 분자 가부터 라에 대한 자료이고 주사위의 전개도를 나타냈으며 X부터 Z는 COF 중 하나래요. 얘네들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도록 분자를 형성할 거고 얘네가 갖고 있는 공유전자쌍 분의 비공유전자쌍 수를 주사위면에 대응시켜서 서로 마주보는 면에 대응되는 분자를 찾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언뜻 보기에는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빈출 분자들의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수의 비율 요거 기준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자, 다에서 보면 구성 원소가 3가지고 여기에서 보통 경우의 수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얘 먼저 갑시다. 구성 원자 수가 4개면 COF2 얘기하는 거고 중심 원자가 Z니까 Z가 C예요. 그렇기 때문에 C는 포함되어 있을 때 항상 센터를 먹고 있는 거고요. 가에서는 그럼 C를 제외한 O랑 F에서 중심 원자에 올 수 있는 게 X인 거니까 이게 OF2가 되는 거고요. Y가 자연스럽게 F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라는 CF4, 나는 O랑 C로 되어 있는 거니까 CO2가 되겠죠. 얘네들의 공유전자쌍분의 비공유전자쌍수를 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4, 1, 2, 3 얘네들은 좀 외워주면 좋겠어요. 지금 서로 마주보는 면에 대응이 되려면 2, 5 근데 5가 없으니까 4, 3 가랑 라가 해당되고 1, 3인데 1, 6인데 6도 없으니까 가랑 라를 골라줘야 돼서 2번이 맞겠네요. 중화적정 문제예요. 아세트산 수용액 A 100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구하고 싶고요. 이렇게 100g당 아세트산이 Xg 들어있으면 얘의 퍼센트 농도가 X%라서 퍼센트 농도 찾는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수용액 A 100g에 물을 넣어 500ml로 만든 다음 이 중에 10ml만 사용할 거니까 5분의 1만 사용한 500분의 10이니까 50분의 1만 사용하는 거죠. 이때 0.2몰 농도 NaOH 가지고 중화 적정하면 20ml가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 보니 이 수용액 B의 몰 농도는 0.4몰 농도에 해당이 되겠네요. 이때 퍼센트 농도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우리가 밀도를 따로 알고 있는 게 아니니까 환산 정석 공식 말고 그냥 퍼센트 농도와 아세트산의 분자량 가지고 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쌤이 지금 100g에 물을 넣어서 500ml로 만든 거니까 이 중에 Xg에 50분의 1, 50분의 1 X 아세트산 질량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고 얘를 다시 분자량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게 이제 중화 적정에 사용된 아세트산의 몰수죠. 이때 NaOH는 0.2몰 농도로 20ml 수용액이 사용이 되었는데 이게 이렇게 곱해주면 밀리몰이 나오는 거니까 1000을 곱해줘야 이제 중화 적정에 사용된 NaOH 몰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0, 0 양쪽에 지우고 5로 약분하면 2가 되고 이렇게 곱하면 4 나누기 2니까 인데요. 6분의 X가 인 거니까 X가 1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표는 T도시에서 수용액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 거고 용질은 나와 다에서 Y로 같아요. 이때 용질의 질량이 2배니까 몰수도 1대2일 거고요. 용액의 부피는 가와 나에서 4분의 1리터로 같은 거고 몰농도도 서로 같네요. 농부 해서 서로 같은 거니까 X도 3분의 1W가 1몰 정도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요 분수값이 분자량인 거니까 X와 Y의 분자량 비율은 3배 관계일 거예요. A를 V로 나눈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0.25 A 곱한 것과 0.1V 곱한 것은 몰수가 서로 2배 차이 나는 거니까 이걸 2 곱했을 때 같은 거죠. 0.5A는 0.1V니까 5A가 V예요. 그래서 V 자리에 5A를 집어넣으면 5분의 3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표는 바닥 상태의 질소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가부터 라에 대한 자료이고 1s, 2s, 2p에서 ml 값이 -1, 0, 1인 5개의 오비탈에 전자가 배치되어 있을 거예요. 이때 n 더하기 l 값부터 순서대로 써주면 1, 2, 3이 될 거고 가는 이 값이 1에 해당하는 1s네요. 1s는 l과 ml 값이 0이기 때문에 이 값이 나눠서 1인 거고요. 나와 다는 2s는 될 수 없고 2p 안에서 골라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때 나는 n분의 2l 더하기 ml 더하기 1, 이 1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2p에 2분의 2 더하기 ml 더하기 1, 이 1을 만족하는 ml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1이 되어야 된다라고 쓸 수 있겠죠. 우리 ml 값은 그냥 괄호치고 써주는 걸로 약속을 해요.
그래서 ml 이렇게 써줄 거고, 다는 이 ml 값을 확인할 수 있는 x가 미지수로 주어 있기 때문에 패스하고 라로 가보면 라는 이 값이 2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라가 만약에 2p일 경우에는 이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도 2분의 2에 마이너스 1, 0, 1 더하기 1, 이 2분의 1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아무리 작아봤자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라는 나머지 2s여야 되는 거고, 2s에서 2에 여기가 0이니까 1인 상황인 거죠. 그럼 2s의 n 더하기 l 값은 2니까 여기 x가 2를 만족하는 다의 ml 값까지 찾아줄 수가 있는 거고, 2분의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ml 값이 1이 되겠죠. x는 2가 맞고 ml 값은 가에서 0, 다에서 1이니까 틀리고요. 에너지 준위는 나에서 2p, 라에서 2s니까 다전자 원자에서 이 값이 같지 않겠죠. 그래서 기억만 옳은 설명이에요. 원자 번호가 연속인 2, 3주기 바닥 상태. 자, 이거 중요한 힌트인데요. 네온, 그리고 플루오린, 그리고 나트륨. 얘네들은 2, 3주기를 걸치는, 네온, 나트륨이 2, 3주기를 걸치는 원소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해주고 주변에 O, F, 그리고 MgA를 후보로 훑어주면 되거든요. A부터 E의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즉 전자쌍이 들어있는 오비탈 수와 홀 전자 수의 차이를 원자 번호에 따라 순서대로 나타낸 거고요. 우리는 이럴 때 각각 원소에 대해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 홀 전자 수의 차를 통째로 구하는 게 아니라 이 X값 먼저 쭉 쓰고 홀 전자 수 Y값 쭉 써서 그 차이만 구해주는 게 훨씬 내용이 빠를 거예요. 그래서 네온 나트륨 먼저 써주면 전자쌍이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5개, 그리고 얘도 5개, 그리고 홀 전자 수는 0개, 1개니까 빼주면 5, 4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자 번호가 아래로 내려가는 B나 C, D나 E가 네온 나트륨이 될 텐데요. 앞에서부터 후보를 생각해주고 여기 플루오린이 있다고 생각하면 전자 쌍이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4개, 그리고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에서도 전자 쌍이 들어있는 오비탈 수를 써주면 6, 6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홀 전자 수는 1, 0,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빼주면 6, 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 5, 4, 6, 5 이렇게 순서대로 잘 나오니까 우리의 첫 번째 가정이 맞았던 거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원자 번호를 써줄 수가 있겠죠. B의 홀 전자 수는 0개이고 원자 반지름은 알루미늄과 C, 나트륨을 비교했을 때 나트륨이 더 크겠죠.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의 반지름, 등전자 이온에서 A는 플루오린 음이온일 거고 D는 마그네슘 2+예요. 원자 번호가 크면 이온의 반지름은 작아지니까 2번만 맞는 말이네요. 금속 이온, 산화환원 반응에서 금속의 반응성, 전하량 보존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문제네요. 금속 이온 A N 플러스 6N몰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B와 C를 차례로 넣었을 때 수용액 안에 들어있는 양이온의 자료를 구하고 싶고 M과 N은 3 이하의 자연수래요. 가에서 보면 A N 플러스라고 하는 양이온이 B N 플러스라고 하는 양이온으로 완전히 다 치환이 됐고요. 이때 이온의 양을 비교하면 원래 6N이었던 애가 9N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온의 개수 B가 2대 3이 된 건데요. 전체 전하량은 보존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이온의 전하량은 3대 2구나 라고 자리 바꿔서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로 가게 되면은 B2 플러스랑 C 플러스가 공존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전체 전하량이 보존이 돼야 되는 거니까 3N만큼 늘었을 때 그게 이제 C 플러스 때문인 거고 전체 전하량 18N을 보존하기 위해서 B2 플러스가 6N, C 플러스가 6N 되어서 곱해가지고 18N 나오는 거죠. 기억에 A, N 플러스에 B를 넣으면 얘가 환원이 되냐라고 했을 때 얘가 산화되니까 맞겠죠. M과 N을 더하면 5가 되는 거니까 니은은 틀리고 나에서 둘 다 6N씩 존재하는 거니까 디귿은 옳은 설명이 됩니다. 그림은 4가지 분자를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고 다중결합이 있냐라고 했을 때 FCN과 C2F2가 적용이 되죠. 이때 BF3와 NF3는 평면구조냐에서 평면구조를 만족시키는 게 BF3, 여기는 NF3가 들어갈 거고요. 기억은 나머지 C2F2가 될 건데 가에 들어갈 질문이 뭐인지는 이 그림에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기억니은 디귿에서 주어진 문제 보고 대입을 해서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둘을 예안이오로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은 워낙 많을 테니까 그걸 우리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극성 분자냐? 라는 설명에 얘는 극성 분자니까 맞고 얘는 무극성 분자니까 괜찮겠죠? 동그라미 기역에는 C2F2의 삼중결합이 있으니까 틀리고 결합각은 동그라미 디귿이 니은보다 더 작겠죠. 얘는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없기 때문에 결합각이 거의 120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맞습니다. 거의 120도가 아니고 완벽한 120도죠. 자, 여러분 무사히 3쪽까지 잘 실수 없이 오셨나요? 그러면 이제 4쪽부터는 조금 어려운 양적 관계 같은 문제들도 있을 테니까 시간을 잘 절약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쌤이랑 한번 살펴봐요. 25도씨에서 산성 혹은 염기성 수용액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가 있고 산성 수용액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 pH는 가가 다의 3배이고 가가 pH가 큰 거 보면 염기성인가 봐요. 이때 각각의 P값이 분수 형태로 나누어져서 1x15라고 주어진 게 있는데요. 우리가 가와 다는 어차피 pH의 비율을 알고 있으니까 이걸 분수 형태로 한번 써줄까요? 예를 들어 다의 pH가 네모다 라고 하면 얘를 3네모다 라고 쓸 수 있을 거고 그럼 pOH는 더해서 항상 14인 거니까 얘를 14-3네모와 14-네모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얘네들이 곱해서 15배 얘네들이 각각 15배 차이 나는 값이니까 여기다가 3네모 분의 14-3네모 곱하기 15가 네모 분의 14-네모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분모에 있는 네모가 사라지고 70-15 네모가 14-네모니까 14네모는 이게 이제 14 곱하기 5거든요. 14 곱하기 1이니까 14 곱하기 4가 되면서 네모가 4가 되네요. 그럼 다에 있는 pH는 4, 얘는 12가 되고 얘는 pOH가 2, 얘는 pOH가 10인 그런 용액이 되는 거고 결국에 나와 다가 산성이 돼야 되는 상황이네요. 이때 pH와 pOH를 빼서 y 기준으로 더하기 4 빼기 4인 건데요. 지금 얘가 각각의 p값을 뺐을 때 6이니까 이건 2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7을 기준으로 1씩 더하고 빼고 해주면 되는 거니까 6, 8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4분의 10, 즉 2분의 5라고 나온 값이 이 표 안에서는 15라고 표현되는 거니까 곱하기 6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x는 8이고요. y는 아까 여기 빼서 6인 거였으니까 니은 옳은 설명이 됩니다. 나는 산성 맞고요. 가와 다에서 각각 이온의 양을 구해달라고 하면 농부 하면 되죠. 다에서 pH는 4, 가에서 pOH는 2고요. 그러면 P가 2 작은 쪽이 농도는 100배 크니까 농도 B는 100분의 1, 부피 B는 다에서 4배 크니까 4대 1 이렇게 되는 거라서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티도씨 일기압에서 실린더, 아보가드로 법칙이 적용이 되겠네요. 가와 나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이고 각각의 분자의 질량비가 있고요. 여기 밑에 몰수비를 써서 전체 부피가 1대2니까 전체 몰수비도 1대2가 되도록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얘를 1몰 1몰이라고 하면 얘를 3몰 1몰이라고 했을 때 2대4 전체 몰수가 1대2를 잘 만족하고요. X와 Y 원자의 비율을 가와 나에서 비교해주면 가에서는 X 원자수가 A 더하기 B가 되면 Y 원자수는 EC가 될 거고 나에서는 A 더하기 3B가 X 원자수라면 Y 원자수는 4C가 되겠죠. 이게 10대 11인 상황에서 EC로 약분하면 2가 될 거고 그러면 요거랑 요거 외양내양 곱해서 같다? 뭐 이 식도 써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5A 더하기 15B가 11A 더하기 11B니까 6A가 4B가 될 거고 A 대 B가 2 대 3이면 되는 상황이에요. 이때 이런 아보가드로 법칙에 적용되는 기체 상황에서 분자식에 있는 미지수 맞출 때 어차피 A와 B의 비율만 구하라고 하기 때문에 실제 2와 3인 것처럼 풀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2와 3을 대입한 다음 전체 원자의 개수가 17대 35를 만족하는 C를 한번 찾아볼게요. X의 개수가 5개인 상황에서
C의 개수는 2C고 여기는 X의 개수가 11개인 상황에서 C의 개수가 4C예요. 요게 이제 17대 35가 되어야 하고 혹시 이거 외양내양 하기 전에 이 C에 간단한 자연수를 대입해서 만족하는 게 있는지 확인해 보면 좋아요. 예를 들어 여기 11 더하기 4C가 35랑 같은 숫자다 라고 하면 이게 24면 되는데요. 그럼 C에 6이라는 자연수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 6을 대입했을 때 이 값이 17과 같은지 보면 같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6이라는 것까지 구해주면 이제 분자량 가지고 풀면 되는데요. X2Y6랑 X3Y6가 분자량 비가 5대 7이에요. 이거 C2H6랑 C3H6 분자량 30이랑 42짜리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2랑 1이 적용되는 거니까 곱하게 되면 8이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중화반응 A몰롱도 HCl, B몰롱도 NaOH, C몰롱도 XOH2 이가염기가 하나 있고요. 이때 혼합용의 가나다를 보고 단위 부피당 양이온수 모형을 만족시키는 각 이온의 몰롱도와 부피 미지수 XY를 찾아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가에 보면 H 플러스랑 NaOH만 섞었는데요. 양이온이 두 종류 존재하니까 산성이 듭니다. 나에서는 염기를 두 가지 사용하였고 이때 두 개의 양이온만 존재하니까 염기성이 될 거고 공통으로 있는 동그라미가 Na 플러스 그럼 얘가 X2 플러스 얘가 이제 H 플러스다 라는 걸 쓸 수 있겠죠. 간단하게 좀 표에 이온수를 물질수를 써가면서 문제 풀이를 해볼까요? 여기 Na 플러스가 3개인 김에 30ml에 NaOH 3개 들어간다 라고 해볼게요. 그럼 HCl은 10ml에 6개가 들어가는 용액이었어야만 H 플러스가 중화 반응하고도 3개 남겠죠. 그럼 요거 기준으로 나와 다에 대해서도 써주면 되는 거고 얘는 20ml에 12개, 얘는 40ml에 4개 들어간다 쓸 수 있어요. XOH2와 Na 플러스에서 구경꾼 이온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 20ml에 XOH2 4개 들어간다 써주면 되겠고요. 다에서는 Na 플러스 대 X2 플러스 대 H 플러스가 1대 3대 2로 존재하도록 용액이 있으면 되는 건데요. 어차피 부피에 V라고 하는 미지수가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그냥 노루 패스 1인 것처럼 풀어도 되고 혹은 10인 것처럼 풀어도 상관없어요. 이 개수를 만족하게 한번 써볼게요. X2 플러스가 3개다 라고 하면 이게 이제 30이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a 플러스가 1개다 이러려면 이게 반대네요. X2 플러스가 3개다가 되려면 이게 20ml의 그거니까 15ml가 돼야 되는 거고 NaOH는 1개 들어가려면 여기가 이제 10ml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Y는 V를 3분의 2로 약분한 거니까 Y 값이 3분의 2가 될 거고 다에서는 H 플러스가 2개 남아야 되는데요. 얘네가 내는 OH 마이너스가 이미 1개 더하기 6개 7개고 요 7개를 중화 반응하고도 2개 남아야 되는 거니까 9개의 HCl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15ml가 될 테니까 X는 그냥 1과 같겠네요. 그래서 Y 값은 3분의 2가 되고 각각 용액의 몰롱도를 보면은 이게 10ml당 6개, 얘는 10ml당 1개, 얘는 10ml당 2개 이렇게 되는 거라서 몰롱도 비가 1대 2대 6이에요. 그러면 1대 2대 6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12 곱하기 3분의 2를 만족하는 내가 이거 숫자를 잘못 넣었구나. 여기다 6을 넣고 1, 2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서 2분의 1에 3분의 2를 곱함 답이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마지막 20번 A와 B가 반응하여 C를 생성할 거고 모두 기체니까 상태는 유의하지 않고 반응 개수 1, 2 알려준 것만 사용하면서 풀면 되겠어요. 나에서 A가 모두 반응했으니까 반응한 거에 빼기 써줄 거고 이때 반응 전후의 전체 기체의 밀도는 자리 바꿔서 부피비로 사용할게요. 전에서 우가 밀도가 4에서 5가 됐다는 거는 부피 혹은 몰수가 5에서 4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 합쳐서 5몰이 4몰이 될 거고요. 나에서는 전체 기체의 밀도가 3에서 4가 된 거니까 부피는 자리 바꿔서 4에서 3이 되는 걸 거고, 이때 반응 전 A와 B의 몰수가 4가 되나 생각을 해보면, 우리 가에서 A의 질량, B의 질량이 둘 다 더 적은데 5몰인데 이게 4몰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쌤 같으면 실전에서 시간도 없고 할 테니까 이걸 8, 6으로 바꿔서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1몰 빠질 때 얘는 2몰 빠지는 반응이다 라고 해서 반응의 진행도 1대2로 풀 것 같고요. 또 5몰과 8몰을 잘 만족시키는 기체의 분자 밑에 몰수를 쓸 거예요. 그러면 얘네 둘은 1대2, 얘네 둘은 3대4니까 요거를 만족시키는 3대4, 2대4 몰수를 이렇게 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A가 2몰이 이제 모두 없어지고 나면은 B 3몰이 좀 남아있고 합쳐서 이제 4몰이 돼야 되는 건데요. 그럼 요 개수에 따라서 B가 1몰만 반응해야 1몰 증가할 수 있는 거니까 B 2몰, C 2몰, 3몰 중 1몰이 소모되고 그게 C 2몰이 돼서 합쳐서 4몰이 되는, 밑에서도 맞는지 확인해 보면 어차피 A 4몰은 다 소모하고 B 4몰이 6몰이 되기 위해 반응이 2배 진행이 돼서 2몰 쓰고 C가 4몰이 생성돼서 이게 잘 맞죠? 그러니까 B는 여기서 1몰만 소모되는 반응 개수 A가 2인 상황이 되는 거고, 여기 주어진 분수값이 분자량이고 A의 분자량이 2분의 15, 7.5일 때 B의 분자량이 8이 되고, 간단한 분자량 B는 반응식의 개수가 완성되어 있는 반응식에 대입해서 질량 보존을 쓰면 나머지 하나의 분자량도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럼 15 더하기 8, 23을 2로 나눈 11.5가 C의 분자량이 되겠죠. 그럼 C의 분자량 11.5, B의 분자량 8을 대입해가지고 8분의 23이라고 하는 값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3월 모의고사를 간단히 한번 리뷰해봤는데요. 선생님 풀이가 좀 괜찮았다, 이 선생님 좀 쌈박하게 푼다라고 하면은 선생님 채널을 구독해가지고 또 이후에 올라오는 6월이나 9월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기출 문제 풀이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수업 시간에 만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